하도 어렵다, 칸트, 홉스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였다, 막 이런 말들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먼저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문제 푸는 방식으로만 해서 영상을 올려드린 문항입니다. 바로 34번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독해를 할 수만 있었으면 절대로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어쩔 수 있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지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꼼꼼하게 씹어 드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해석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Kant was a strong defender라고 했습니다. 자, defender라고 하면은 defend가 방어하다라는 의미예요. 지키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방어해주는 사람, 이 R이 붙어서 방어해주는 사람 혹은 또 지키는 사람 이렇게 해서 지금 옹호자입니다. 옹호자. 근데 강력한 옹호자였다고 합니다. 무엇에? Of the rule of law. 바로 그 법의 지배예요. 여기서 룰이 여러분 이제 고3쯤 되면 룰이 규칙이라는 뜻 말고도 이렇게 이제 지배라는 뜻으로도 쓰인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규칙이 지배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암기하셔도 괜찮겠죠. 법의 지배에 대한 강력한 옹호자였다. 근데 법이 뭐로서 지배해요? 뭐뭐로서가 나오죠. The ultimate guarantee. 자, 이 궁극적인 그런 보장 수단으로서 무엇에 대해서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나롬니 버로소가 나왔는데요. 이런 건 빨리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롬니 버로소가 무엇에 이어주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Of security and peace. 그리고 또 버로소 다음에 of freedom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of freedom이나 of security가 수식하는 명사는 무엇일까요? 바로 앞에 나오는 ultimate guarantee를 수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과 평화뿐만 아니라 자유에 대한 그런 궁극적인 guarantee, 보장수단으로서의 법의 지배의 강력한 옹호자였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첫 문장을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봐봐요. 그러니까 법의 역할을 이런 안전뿐만 아니라 자유에까지 확장을 해서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법의 역할, 알았지? 뭐뭐로서가 나왔잖아. 그치? He believed that. 그는 믿었어요. Human societies were moving toward more rational forms, regulated by effective and binding legal frameworks. 인간의 사회는 나아가고 있다고, 어느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믿었다. 어느 쪽이냐면 더욱더 합리적인 형태로. 근데 그 합리적인 형태는 어떤 형태냐면 regulated by, 그러니까 무엇에 의해 규제되는 이죠. 사실은 여기에 생략된 것은 which, were가 생략된 거예요. which나 that도 올 수 있겠죠. 그리고 were 해서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다 보니 과거 분사가 남아서 지금 이제 rational forms를 꾸며주게 되는 겁니다. 무엇에 의해서 규제가 됩니까? effective, 효과적이고 binding legal frameworks, 이런 구속력이 있는데 구속력이 있는, 특히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이라는 뜻으로도 바인딩이 많이 쓰이니까요. 요거 꼭 이 의미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이거 나중에 여러분 그냥 한국 안에서 조용히 살 거예요? 해외에 나가서 일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바인딩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이라는 이런 형용사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두시는 거 좋습니다. 저는 정말 많이 보거든요. 근데 자꾸 공부할 때 대충 이번에 점수만 얻으면 돼, 이딴 식으로 생각하면서 공부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효과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그런 법적인 틀에 의해 규제되는 그런 더욱더 합리적인 그런 형태로 이 인간의 사회가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칸트는 믿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because only such frameworks,
오로지 그러한 틀이야. 말로. 오로지 그러한 틀만이 enabled people, 사람들을 가능하게 뭐하게 해주니까 to live in harmony,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고 to prosper, 자 목적보 두 번째지 번영하고 그리고 또 cooperate, 협력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지금 목적보어가 1, 2, 3 이렇게 병렬 구조로 돼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search frameworks, 그러한 프레임워크, 그러한 틀, 요거 앞에 나왔으니까 나왔을 거 아니야, 그치? 바로 앞에 effective and binding legal framework, 요것을 가리키는 거니까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언제나 중요한 것은 대명사 내지는 어떤 가리키는 말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어쨌든 칸트도 이렇게 믿고 있고요. 저도 믿고 있지만 저는 요즘 약간 비관적으로 보고 있긴 해요. 사회가 돌아가는 꼴이. 자, 어쨌든 그러나 이제 그러나가 나왔습니다. His belief, 그의 믿음 in inevitable progress, 불가피한 진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불가피한 진보라고 하는 건 결국엔 앞에서 얘기했잖아. 인간 사회는 나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잖아. 그렇게 그냥 우리가 피할 수 없이 진보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의 믿음은 무엇에 기반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자, 무엇에 기반한 게 아니었냐? An optimistic or high-minded view of human nature. 인간 본성에 대한 낙관적인 거나 아니면 고결한, 높은 마음, 고결한 그런 관점에 기반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칸트는 인간은 원래 이렇게 고결한 존재, 고결한 마음을 가진 아주 긍정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회가 그렇게 될 거야. 더 멋진 사회, 더 조화로운 사회 이렇게 나아갈 거야. 라고 믿은 게 아니라고 합니다. 알았지? 절대 그래서 믿은 게 아니에요. 그와는 오히려 반대로 해서 on the contrary 나왔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It comes close to Hope's outlook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것은 오히려 가까웠다. 여기에서 이시 뭘 가리키는지 항상 내가 챙기잖아. 항상. 이거 뭘 가리킵니까? 앞에 나온 칸트 belief를 얘기합니다. Belief in inevitable progress. 이런 진보론에 대한 칸트의 믿음. 그것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 또 따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칸트의 아웃룩을 얘기하겠죠. 견해. 그래서 홉스의 견해, 홉스의 관점에 더 가까워집니다. 동사, 보어,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man's violent and conflict-prone nature, 인간의 그런 폭력적이면서 갈등을 일으키기 쉬운 그런 본성은 make it necessary, 가목적어고 진목적어예요. 무엇을 가능하게 만드냐면 to establish and maintain, 세우고 유지하는 것을 필요하게 만드는데, 자, an effective legal framework in order to secure peace.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평화를 지키거나 확보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법적 틀을 세우고 유지하는 것을 정말 이렇게 필요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래서 요거 콜론 다음에는 지금 칸트와 홉스의 비슷한 그 관점에 대한 내용이 뒤에 나오고 있는데, 자, 인간이 너무나 이렇게 높은 고결한 마음을 가지고 조화롭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사회가 점점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고 법이 있기 덕분에, 법 덕분에 우리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칸트랑 홉스는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어때? 바로 아주 폭력적이고, 그리고 이런 갈등을 일으키기 쉬워. 프론이 뭐뭐하기 쉬운입니다. 알았죠? 갈등을 일으키기 쉬운 인간의 그런 본성이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선 이런 효과적인 법적인 틀을,
이렇게 확립하고 유지하는 그것을 필요하게 만든다. 이게 바로 칸트와 홉스의 관점인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서로 죽이고, 서로 못되게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법이 필수적이다라는 이성적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칸트는. 나도 이 의견에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칸트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 We cannot count on. count on 하면은 depend on이랑도 같고요. 혹은 rely on 하고도 같습니다. 의존하다죠. 근데 우리는 의존할 수 없다고 했어요. People's benevolence or goodwill. 사람들의 이런 자비심이라던가 goodwill, 선의에 의존할 수는 없어요. 진짜 그러면 안 된다. 사람 믿으면 안 돼. 알았지? 뭐든지 대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는 의존할 수 없지만, 그러나, even a nation of devils, 악마의 나라조차도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in a legal system, 어떤 legal system 안에서, 자, 다음에 주어가 없는 주격관계 대명사절이죠. binds every citizen equally. 자, bind, 구속하는, 아까 binding 하면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그 시민을 똑같이 구속하는 그런 법 체계 안에서는 악마의 나라라도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법이 꼭 필요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은 인간의 선의에 절대 기대지 않아요. 악마가 모여 살아도 법의 구속력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면 유지가 가능합니다. 법의 힘은 선의가 아니에요. goodwill, benevolence 이런 거 아닙니다. 바로 뭐예요? 규칙인 겁니다. 법의 힘은 규칙. Ideally, 이상적으로 the law is the embodiment of those political principles that all rational beings would freely choose. 라고 딱 봐도 목적어가 없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이죠. 자, 법이라고 하는 것은 embodiment라고 했는데, 자, 임은 인의 의미예요. body는 몸인데, 몸 안으로 들어가다, 몸이 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구현하다가 되는 거예요. 구현하다. 어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다. 여기에 이제 명사, 이제 전미사가 들어가게 돼서 밑에 이제 붙게 돼서 embodiment. 그러면 구현이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딱 현실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embodiment 요거 단어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현이다. 무엇의 구현이야? of those political principles. 모든 그 정치적인 원칙들의 구현이다. 그리고 그 정치적 원칙들은 뭐예요? 모든 이성적 존재가 기꺼이 선택할 만한 그런 정치적 원칙들의 구현이 바로 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이성적인 존재라는 건 뭐예요? 자, 이성적인 존재, 당연하게 평화와 안전, 자유를 선택하고 누리고픈 사람들이에요. 요즘 이런 레셔널 빙즈들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되게 속상한데. 어쨌든 법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하게 평화와 안전, 자유를 선택하고 누리고픈 사람들이라면 아주 자유롭게 선택할 그런 원칙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if such laws라고 했을 때 그러한 법이라고 했는데 그러한 법 앞에 나온 바로 embodiment 자 embodiment of those political principles 하는 요 그 이상적인 법 있잖아. 이러한 법이 그들에게 금지하게 목적어 목적 보어죠. 자 여기에서의 대문 누굴까요? 앞에 나오는 all rational beings입니다. 모든 합리적인 존재들. 만약에 그런 정치적 원칙들의 구현인 그러한 법들이 이 이성적 존재들이 하는 것을 금지한다면 근데 그 something이 이거 봐봐.
이 something이 뒤에 목적어가 없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절로 수식돼 있거든요. 그러면 요 thing으로 끝나는 부정대명사는 언제나 요 관계대명사가 then만 온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So something that they would not rationally choose to do anyway. 자, 여기서의 they도 바로 앞에 나왔던 all rational beings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성적으로 어쨌든 하는 것을 이성적으로 고르지 않을 그런 어떤 것을 하는 걸 금지한다면, 어떤 법이 그렇게 금지를 한다면 어차피 선택하지 않을 거야. 근데 법이 그걸 금지해. 그러면 then 그때 the law cannot be understood. 그 법은 이해될 수는 없다. as a restraint on their freedom. 그들의 그 이성적 존재들의 자유에 대한 제약으로서 여겨질 수는 없다. 여겨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세 개의 막 비비꼬인 부정문이 나왔다고 이것도 되게 화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막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잘만 보면 되는데 물론 시험 상황에서 이걸 다 보라고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지만 선생님이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첫 문장 자세히 보시고 그리고 however와 under control의 문장 자세히 보시면서 마지막 문장 정도 보신다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이 오히려 문제 분석을 해보고 어머 이렇게 풀면 됐네요 라고 얘기를 해서 좀 미움을 샀습니다. 너무 잘난 척하는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고3 땐 그 정도까지는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공부를 안 했으니까 이걸 틀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일단은 34번 정말 그렇게 많이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의외로 그렇게 많이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잘 분석하면 그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거는 주제요로 나오기도 너무 좋고요. 주제요 그리고 빈칸으로 나왔지만 한 번 더 나올만 하지요. 그죠? 맨 마지막에 이제 나왔던 것 그리고 문장의 위치 어휘, 어법 야 이거 일치불이치까지 가면 좀 머리 좀 아프겠지. 그리고 문장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7개밖에 안 돼서 이런 경우에는 무관한 문장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빈칸으로 나올 부분이 어디인가 시험으로 출제가 됐었다 하더라도 또 출제가 될 수 있고요. 이번에는 아마 선지를 좀 바꿔서 내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다 시험에 출제될 거다라고 표시를 해드릴 겁니다. 일단 그 부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네 번째 문장입니다. 네 번째 문장에 make it necessary to 해서 이 부분 있죠. establish and maintain an effective legal framework. 자, 이 성악설 기반의 법의 필요성. 요것이 이제 시험에 좀 빈칸으로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장에서 A nation of devils can live in harmony 하는 요 부분 좀 약간 의외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시험에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시험에 또 나왔었지만 다시 한번 의미를 바꿔서 나올 수 있다. cannot be understood as restraint on their freedom 이라고 하는 이 부분 다시 한번 빈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자 문장의 위치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문장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 다 문장의 위치를 꼭 기억을 해두시고 글의 흐름 파악해 두셔야겠죠. 자 그러면 어휘를 보겠습니다. rational은 이성적인 그러면 rational의 반대말은 ir만 붙여서 irrational 하면 됩니다. 비이성적인 알았지? 그리고 binding 하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인데 법적 구속력이 없으면 선택할 수 있겠죠. 선택력이 있겠죠. 그래서 선택적인이라고 하는 optional
그리고 optimistic, 낙관적인이 있었습니다. 낙관적인의 반대말은 pessimistic인데요. 자, 이거는 특히나 여러분들이 잘 짝지어서 암기해줄 그런 어휘들이니까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아까 rely on, depend on 요것의 반대말 바로 무엇일까요? 네, distrust입니다. 불신하다. 그리고 restraint 하면은 자 이거 제약이었죠. 구속, 제약이었습니다. 이것의 반대말 freedom. 자, 이렇게 해서 어휘까지 했고 어법으로 나올 것들도 참 상당히 꽤 많았습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여기 of 이렇게 나온 것들 이것도 기억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관계 대명사,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돼서 과거 분사 구만 남은 것도, 그리고 여기 binding이라는 과거 분사 온 것도, 그리고 enable 목적어 목적 보호 자리 이렇게 to live, to prosper, 그리고 to cooperate 요거 이렇게 병렬 구조로 나온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수동태 make it necessary 하는 가목적어 있고 목적 보호 있는 부분. 그리고 그거 이후에 지금 보면은 네, 봐봐. 주격 관계 대명사절인데 그 동사는 이 선행사의 수일치에 따라주니까 이런 것도 좀 잘 봐야겠죠? 그죠? 그리고 목적격 관계 대명사 온 문장. 그리고 뭐 마지막 문장에서 something that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자, 어법까지 다 이제 말씀드렸고요. 일치불일치는 제가 워낙에 내용을 꼼꼼하게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칸트는 법의 지배가 자유의 궁극적 보장이라고 보았다. 이는 인간 본성에 대한 낙관론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폭력적이기에 법이 필수적이라는 비관론에 기반한다. 따라서 모든 이성적 존재가 자유롭게 동의한 이상적인 법은 자유의 구속이 아니라 실현이다. 그래서 영어 제목으로 첫 번째 칸트 paradox, 칸트의 역설, 콜론하시고 Why freedom requires law? 왜 자유는 법을 요구하는가? Based on pessimism, 비관론에 기반하여. 두 번째로는 the rule of law, 법의 지배, 콜론하시고 guaranteeing freedom for a nation of devil, 악마의 국민을 위한 자유 보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beyond optimism, 낙관론에 넘어서 콜론하시고 Kant on the rational basis of law, 바로 법의 이성적 기초에 대한 칸트의 견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일단은 좀 요 영어 제목도 잘 암기해 두시고요. 요 한글 주제문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약간 요약문 같이 돼 있어서 사실은 요약문으로 써라 할 때도 요 내용이 떠오르면 좀 여러분들이 주어진 영어 문장을 배열해서 문장 쓸 때 좀 좋을 것 같아서 꼭 제가 길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나서 보면은 요 지문 밑에 제가 한 번 더 짧은 주제와 영어 제목 다시 한번 넣어놨으니까 그것도 꼭 챙겨보시고 그리고 워크시트 꼭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라이크 많이 눌러주시고요. 우리 끝까지 화이팅 합시다.